이게 전혀 그들에 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은 거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을 조용히 믿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는 당신의 특정 인물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보지 않을 때? 메시지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확인도 없을 때는? 왜냐하면 사랑, 진정한 사랑, 당신이 간절히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은 반응에 의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모든 연결, 모든 미소, 모든 침묵 뒤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특정한 사람은 멀리 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아 개념에 살아있는 메아리로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 극장에서 반복하는 이야기의 실시간 반응입니다. 진짜 일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일은 그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고 더 강력하게는 그들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핍 상태에서 누군가를 원하면 매력적으로 끌리지 않고 오히려 밀어냅니다. 당신은 그들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동적으로 그들의 거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의심 없이 복종하는 하인처럼 충실히 분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용히 들어봐.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순진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리움의 시각을 통해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배운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사랑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길. 추구자가 아닌 중심으로 깨어나는 곳. 조비탈 박사는 우리에게 시련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진동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랑을 끌어들이는 것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생각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받는 사람의 정체성에 당신의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사랑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도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속임수 게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성한 귀환입니다.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아로의 귀환. 이미 연결의 진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매력적인 본성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본질을 완전히 느껴서 마음이 쫓는 것을 잊을 때, 당신은 그들이 기다려온 사건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반영을 통해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는 사랑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을 모든 말은 그 내면의 자석과 다시 정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거나 의심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구현하고. 그러니 깊이 숨을 쉬세요. 확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공기가 가슴을 채우게 하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는 환상을 놓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날 일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숨기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몸은 항상 그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고 어쩌면 시각화하고 확언하고 심지어는 자세한 장면을 스크립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욕망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인물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기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핍의 진동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머무는 것을 증폭시킵니다. 만약 당신의 욕망이 두려움, 결핍, 그리고 수치심과 얽혀 있다면 우주는 그 결핍의 메아리를 더 많이 전달합니다. 충실하게, 판단 없이. 그래서 사랑을 쫓는 것은 결코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에너지 추구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랑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되기 전에 완벽해져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의 구현체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생존의 층, 과거의 거절, 더 이상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정체성의 층 아래 묻혀 있습니다. 시각화하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어떤 재회를 상상하기 전에 더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되어야 합니다. 고독 속에서도. 특히 거기서. 그들의 사랑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지 않게 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오는 주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으로서가 아니라 반영으로서. 그러니 온전히 느껴보세요. 당신은 사랑이 당신에게 오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입니다. 당신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특정 인물은 단지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라보지만 사실 당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받아들인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세, 호흡, 기대 속에 담긴 말하지 않은 이야기. 이것이 갈라테아 효과입니다. 사람들, 특히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 이미지에 반응한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기를 바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마음속 깊이에서 자신이 두 번째 선택, 충분하지 않다고 쉽게 떠나거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믿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대본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다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건 철학이 아니야. 법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특정 인물이 단순히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내러티브에 의해 쓰여진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버림받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들은 떠나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그들은 결여를 반영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사랑이 얻어야 할 무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조건을 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조용한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수정하는 순간 전체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이지 않다. 극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미세하고 신성하며 세포적입니다. 거울을 보고 입으로가 아니라 본질로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주는 그 새로운 스크립트를 당신에게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진동적으로 그들에게 맡긴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대본을 다시 쓰는 순간 적응할 수 있고 그리고 할 것입니다. 대립이나 애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현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처럼 걸을 때 어떤 것이 필드에서 재배치됩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하는 배려, 존재감, 그리고 열망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확실히 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특정한 사람은 이 법칙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어떤 당신을 만나고 있는가? 때때로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 기억이 완성되려는 시도일 뿐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갑자기 그들이 집처럼 느껴지지만 항상 양분을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과거의 메아리로 가득 찬 집입니다. 무시당했던 메아리, 더 열심히 노력하는 메아리, 계속 멀어지는 사람을 잡으려는 메아리. 이건 운명이 아니야. 프로그래밍이야.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특정 인물에 대한 욕망이 긴급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그것은 종종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존이 로맨스로 가장된 거야. 내면의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줘. 나를 선택해줘.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내면에서 들리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되지 말았어야 할 부모, 보호자, 치유자가 되도록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특정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영혼에 잃어버린 조각이어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연합을 만들지 못해요. 그것은 집착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완성을 찾으려는 순간 당신의 평화를 멈출 수 없는 진제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결코 확신, 안정,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치유는 다른 사람의 도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을 쫓았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지는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물려받은 배선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의식이 있어요.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당신이 가졌던 적 없는 안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드디어 당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특정 인물은 결코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시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만 멈춰줘.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면, 당신의 일부가 이게 내가 듣고 싶었던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고정된 댓글에 당신을 위한 무언가가 있어요. 반성. 다음 단계.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가서 한번 봐. 그럼 돌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별 장면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재회 정체성을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기억에는 리듬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멜로디를 바꾸지 않는 한 그것은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틀 것입니다. 특히 아플 때, 특히 당신의 내면의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린 사람과 관련될 때, 마음은 마침내 결말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이별, 침묵, 배신 또는 모든 것이 변한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다시 떠올림으로써 결국 무언가가 이해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사실 매번 재생할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잊혀진 자신의 모습에 더 깊이 고착됩니다. 아마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잠자리에 들면 그 장면이 다시 당신의 생각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마지막 말, 답장 없는 문자, 그리고 서서히 의도치 않게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사랑을 거의 가졌지만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 자기 이미지는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 특히 침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정하는 것, 당신은 그것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떠나는 장면을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회 후에 존재하는 정체성을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화해한 당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재연결된, 이미 사랑받는 조용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희망이 아니라 사실로서, 환상이 아니라 이미 쓰여진 미래의 기억으로. 이건 일어난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타임라인에 속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끝없이 되새기는 데는 치유가 없습니다. 치유는 그것을 넘어 존재하는 자아를 구현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지 않는 자아.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방에 들어서는 나.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함께 심장이 뛰는 자아. 매번 마음속으로 이별을 되새길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존재를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회의 다음 날 아침을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 그들의 눈이 당신에게 머무는 방식, 설명이 필요 없는 평화, 당신은 correspondence, subconscious의 토양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싹 트는 씨앗들, 회의로, 메시지로, 기적처럼 보이는 순간들로.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반영일 뿐입니다. 끝을 다시 겪을 필요는 없어요. 계속해서 나아가도 괜찮아요.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채널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당신을 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스크립트에 반응하고 있다. 영적인 여정에서 당신이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리는 환상이라는 것을. 단지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이 당신의 의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험하는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당신의 특정 인물은 당신의 상태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정과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의 구조에 얽혀 있으며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들이 당신이 준 대본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내면 신념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진리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내면에서 바꾸면 그들의 외부 세계에서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조종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전 버전에 가두고 있던 에너지 경계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때 잊혀진 듯한 기분을 느꼈던 한 여성이 어느 저녁에 조용히 앉아 그리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녀의 특정 인물이 미소를 지으며 친숙하고 편안하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순히 그 비전에 머물러서 무시당했던 기억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아무 외부의 자극 없이 그녀는 메시지를 받는다. 우연이 아니라, 그러나 공명으로. 우주는 지체하지 않는다.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당신이 선택한 진동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멀게 느끼면 그들도 멀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을 무관심하게 말하면 그들도 그에 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은 말없이도 당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입니다. 사실 그들은 결코 당신과 진정으로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식 상태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대의 주파수를 전환할 때 갈망에서 충족으로, 상처에서 조화로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떠난 사람의 역할로 묶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말하세요. 떠난 사람처럼이 아니라 당신에게 끌림을 느끼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은 사람처럼. 고통이 사라졌다면 할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몸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문장을 속삭이세요. 불안을 주지 마세요. 그 내면의 대화들이 정신적 소음을 대신하게 하세요.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그리고 당신은 없습니다. 오직 들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톤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침묵 속의 대화, 모든 내면의 비전, 은사랑이 방문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존재의 반영으로 돌아오는 무대가 됩니다. 욕망은 순수해 보인다.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동적으로 원하는 것은 창조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필터링되지 않은 그 결혈을 당신에게 되돌려 줍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그냥 거울처럼. 갈망의 사막에서 시간은 늘어납니다. 침묵이 계속된다. 메시지가 오지 않아요.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을 막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지만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이 결핍을 동일시하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당신은 그리움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나 확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핍의 갈망에서 비롯된다면 여전히 분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미세하지만 엄청납니다. 당신이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쫓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이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열립니다. 문자를 갈망하는 대신 이미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슴, 배, 척추에 그 감각이 퍼지게 하세요. 좋은 소식이 올 때처럼 당신의 호흡이 반응하게 하세요.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진짜일 때 당신의 몸은 기억과 비전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 분야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구가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미래의 순간으로 미루어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욕망에서 친숙함으로 전환할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시간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추격을 멈추고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특정 인물은 이미 당신을 알고 이미 당신을 사랑하며 이미 당신의 존재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주파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재회라는 감정에 익숙하게 할수록 저항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진동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원함은 사랑을 멀리하게 한다. 친숙함이 그것을 집으로 데려온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 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외부 세계가 따라잡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그것이 당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사막은 정원이 된다. 감정적 정렬 없이 긍정 문구를 사용하면 결핍 루프가 반복됩니다. 1000번이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의심으로 떨리고 숨이 얕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 있는 두려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조용한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서명에 복종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할 때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풍요를 말하면서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연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지배적인 주파수를 반영할 것입니다. 구절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에서 나온 긍정적인 말들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핍된 것에 더 많은 증거가 되고 당신이 메우려고 하는 격차에 대한 더 많은 상기시킴이 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몸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할 때만. 완벽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감정적 일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당신이 느끼는 것 사이의 일치. 그래서 고요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몸에 긍정적인 말을 뿌리내릴 때 나는 선택받았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거나 나는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고 속삭이며 어깨를 이완시킬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할 때 필드도 반응한다. 이건 평정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옛 이야기보다 조금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순간 한 번의 숨결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단지 조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소중히 여겨지는 감정을 느낀다면 단지 3초 동안이라도 그 감정은 긴장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강요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명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확언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느껴지게 하세요. 외치지 말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억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당신의 말과 진동이 마침내 함께 걸을 때 당신의 현실은 같을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다. 들어준다. 그것은 대답한다. 입이 아니라 영혼에게. 상상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자궁입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피하기 위해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기 위해 시각화했다. 하지만 산만한 장면이나 서두른 이미지로는 아니었다. 그는 장면 포화 기법이라고 부른 것을 사용했다. 하나의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장면을 반복 재생하여 잠재의식의 확신으로 세우며 들게 했다. 욕망이 아니라 확신. 이 장면은 환상이 아닙니다. 소원이 아니에요.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짧아서 반복할 수 있지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손을 잡다. 문이 열렸다. 잠들기 전의 속삭임.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더 평범할수록 더 강력해진다. 현실은 과시가 아니라 친숙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세부 사항을 덧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을 부드럽게 여러 번 반복하며 들어가서 그것이 기억보다 더 현실이 되도록 합니다. 감정의 톤이 피부에 향수가 스며드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울 때까지. 네빌은 한 번 시각화하고 나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 장면에 푹 빠졌다. 밤마다 외부 세계가 더 이상 그 흔적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잠재의식은 무언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포화 상태에 반응합니다. 느낌으로 반복되는 것을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태어납니다.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노출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장면이 당신의 내면 경험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 외부도 일치해야 합니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반영으로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은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노력도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조용한 내쉬는 숨, 그것이 당신의 몸에 이것은 안전해 라고 말하는 진동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뿌리를 내리면 그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이미 그 분야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상상 행위를 성소로 삼으세요. 압박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그것으로 돌아가세요. 그 장면이 당신 안에 집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조용히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가득 찬 것은 결국 시간 안의 실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당신의 SP는 당신이 그들을 쫓지 않는 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쫓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하루에 10번씩 전화기를 확인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보이는 사람으로서, 깊이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평온한 확신 속에서 걷는 당신의 모습. 그 버전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상태로 외부에서 얻으려 했던 사랑을 찾기 위해 수년간 외부로 손을 뻗었던 것들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특정 사람에게서 완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역설적 심리학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고통의 해결책으로 붙잡고 있던 진동적 집착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립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자석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서 끌려 나올 때를 느낀다. 그들은 당신의 욕망이 두려움으로 얽혀 있을 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성소가 될 때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한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만나야 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버전에 반해보세요. 결과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궁금해하는 순환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심을 찾지 않는 상상을 해보세요. 깊이 숨을 쉬며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의 귀환에 조건되지 않음을 아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찾는 대신 내면을 바라보고 평화를 찾는 모습을. 그게 당신의 SP가 반응하는 자아입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없던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빛나고 있어요. 이것이 매력의 역설입니다. 마침내 모든 반사 속에서 그들을 찾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당신의 반사 속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의 주파수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체화할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호작용 사이의 침묵에서도,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함 속에서 이것이 당신의 조용한 혁명이 되게 하세요. 쫓는 것을 멈추고 구현하기 시작하세요.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빛나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사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항상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인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움이 끝나고 기억이 시작되는 곳,
특정 인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통제하거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모르는 사이에 반복해서 만들어온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신의 가정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대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갇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부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합을 원하면서도 버림받은 진동을 지니고 있는 것.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메커니즘이에요.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전송이며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톤, 타이밍 또는 침묵을 통해 받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너무 늦었어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대화를 다시 쓰면 부드럽고 일관되게 존재감을 가지고 당신의 현실이 조정됩니다. 당신이 그 분야를 조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이미 선택받은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 구걸할 필요 없는 당신의 모습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전이 말하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아침을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장 조용한 밤에 속삭이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풍경을 재구성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과거와의 논쟁을 멈추고 현재를 긍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대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SP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를 닫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의 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은 더 이상 전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요. 마치 일치하는 것 같아. 마치 진실이 마침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에서 나타납니다. 네빌은 외부 세계가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상태만을 반영한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의 특정한 사람은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관되게 구현해온 당신의 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의심하거나 애원하지 않는 자신과의 관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세상은 그 감정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나는 선택받았다로 이완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SP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걸 느낍니다. 이 여정은 결코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기 위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누구로 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주파수가 변합니다. 붙잡으려는 것에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으로 변해요. 희망에서 기억으로. 로비탈 박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점이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입니다. 이미 충만한 상태로 진동할 때 당신은 거리의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공간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더 높은 버전에서 재회는 이미 일어났어요. 사랑은 이미 깊어졌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 정체성에 발을 들여놓으세요. 연기가 아니라 진실로서. 당신의 존재가 증거가 되게 하세요. 당신의 자아 개념이 초대장이 되게 하세요.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가 따라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